경매를 시작을 할 때 요런 얘기를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. 어떤 얘기냐면은 야 경매 그거 안에 있는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거잖아. 뭐 되게 안 좋지 않아? 그 무슨 악당처럼 경매를 하는 사람들을 뭐 악당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경매를 이렇게 임장을 가거나 명도를 진행을 할 때도 스스로 마음에 짐이 되는 게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실제로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명도를 한번 하는데 거기 계신 뭐 분들이 갑자기 뭐 되게 하소연을 하고 나 되게 어렵다. 이 겨울에 나갈 데가 없다. 또는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. 인간된 도리로서 그게 맞냐.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명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더 이제 더 악질이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내가 다 부수고 나갈 거다. 내가 이렇게 잠자코 나갈 것 같냐? 너희가 이사비 1,000만 원 안 주면은 나 안 나간다. 여기 내가 여기서 죽든 목매달아 죽든 그렇게 할 거다. 뭐 이런 분도 계시죠. 근데 이제 요거 명도를 하면서 또는 임장을 하시면서 마음가짐,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냐에 따라 굉장히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,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명도를 할 때, 또 임장을 할 때, 경매를 임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길게 경매를 할 수 있고 명도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남들이 받아들이기에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저도 경매를 시작하게 될 때 부모님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. 10억아 그거는 안에 있는 사람들 되게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. 그거 좀 아닌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경매 절차나 경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면은 경매 낙찰자는 사실 이 A라는 물건, 이 집이 여기 있는 소유주가 자신이 빚을 못 갚아서 A에 있는 집을 경매에 이제 내놓고 이 경매에 낙찰된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주는 거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이 A라는 소유주가 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갚고 싶은데 A라는 물건이 부동산 내놓든 뭐 하든 안 팔려. 왜냐면은 이 안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은 감유, 뭐 가등기, 그다음에 근저당부터 해가지고 압류도 되어 있고 뭐 이 셀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팔기도 힘들지만 왜냐면은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이 안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줘야 팔 거 아니에요. 압류나 이런 것들을. 근데 그 사람의 재산 능력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. 그러면은 영원히 이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이제 채무자들은 돈을 받을 능력이 이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. 얼마나 괴롭겠어요. 그래서 부동산 내놓으면 안 돼. 내놓아도 팔 수가 없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. 첫 번째로 이거를 낙찰받는 사람은 다른 낙찰자들에 비해서 다른 입찰자들에 비해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거를 임장하러 갈 거나 또는 이런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.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게 값을 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이걸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누구를 만날 때 왜 오셨어요? 이러면은 이러다가 끝나버려요. 그런데 저는 입찰자인데 요 물건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좀 높은 가격을 부르고 싶은데 안에 어떤 이런 사항들이나 또는 내부나 또는 이런 권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려고 왔다 라고 하면은 일단 그 사람이 잘 모르면은 뭐라 이제 좀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장님 들어보세요.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을 안 보고 그냥 가잖아요. 그럼 저는 입찰 안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 중에선 입찰할 사람도 있고 저는 이거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 제대로 된 가격을 쳐가지고 높은 가격에 저는 쓸 건데 만약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입찰하게 된다면은 저보다 못해도 제 생각에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못해도 몇 천만 원 더 아래로 쓸 겁니다. 그럼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부채에 과연 2천만 원이나 더 이렇게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데도 더 낮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?
제가 이 집 한 번만 보면은 2천만 원 더 넘게 써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합리적이고 문제가 없다면은 당연히 보여주겠죠. 그 사람이 물론 이거 내 지인을 통해서 입찰을 할 거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. 뭐 그럴 경우는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서 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고, 일단 이런 마인드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뻘소리를 하더라도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.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높게 값을 쳐줄 수 있는 사람이야. 가장 비싸게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저 사람이 안 보여줬다? 그러면은 여기에 숨은 것들이 더 있구나.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줬다?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고 더 높게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예요. 틀린 게 없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모르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를 뺏어간다, 뭐 이거 나쁜 사람들을 쫓아낸다 하는데, 제가 높은 가격에 써줌으로써 첫 번째, 이 소유주의 빚을 탕감을 시켜주는 거죠.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채무들을 해소를 시킴으로써 그 사람도 어느 일정 부분은 빚을 갚게 되고, 그러면은 빚을 갚게 되면은 이자를 계속 쌓아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더 작게 쌓이겠죠. 두 번째,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. 좋은 거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, 또는 선의로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해. 그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할 수 있겠죠. 만약에 그 물건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. 그 세입자가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집이 낙찰이 안 되니까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습니다. 그런 경우도 내가 이거를 입찰하고 낙찰 받으면서 그 사람도 돈을 받고 나가게 되는,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매를 임할 때 이런 마인드 세팅이 안 되고 내가 입찰을 가거나 그러면은 문 두드리는 것도 너무 부담이 돼요. 솔직히 저는 이런 마인드 세팅을 가지고 있는데도 앞에서 이제 문 두드릴 때 솔직히 좀 마음으로 조금은 그 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. 나왔는데 어떤 이제 노모가 나가지고 나는 나갈 데가 없어 이러면 어쩌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그러더라도 그 노모는 뭐 이제 할머니 분이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, 할머니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비록 제가 입찰을 하지 않더라도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도 고맙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지 실제로 임장을 갔을 때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내가 튼튼하게 굳건하게 딱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와도 여러분 제가 제일 높은 가격을 써줄 사람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세입자들한테도 여러분들의 가장 큰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세팅을 여러분들도 이제 경매를 하기 전에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은 형두님들 앞으로 이런 강의들이 큰 도움이 된다면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형누님들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하루, 빠이.